자, 오늘은 교과서 158페이지 피세요. 자, 4단원 들어갈 건데 4단원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을 지금 이틀 앞두고 시험 범위 자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네 어차피 학교 안 나올 때 집에서 하루 종일 자습하고 공부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이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지금 4단원 수업을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내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다시 촬영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은 지금 4단원은 단원명이 우리가 만나는 매체예요. 매체가 뭐죠? 매체 우선 미디어. 매체가 뭐야? 미디어가 뭔데? 영어. 미디어. 아씨. KBS. KBS. 매체가 뭐야? 그 뉴스. 뉴스. 신문. 베이스. 스마트폰. 뭐? 페이스북. SNS. 또 잡지. 이런 디지털 매체 말고 또 매체는 어떤? 맞아요. 뭐? 잡지요. 잡지. 맞아요. 잡지. 어떤 잡지? 맥심. 선망대. 뭐 시사 저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매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매체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국어에서 지금 이렇게 매체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체가 활용된 글이나 이런 발표 같은 것을 볼 때 그 매체의 효용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국어에서 접하는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프, 도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지털 매체 뭐 PPT 하면서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는. 괜찮아요. 난 잘려도 판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뭐 PPT에서 영상이 나오는 그런 영상 매체, 그리고 음성 매체, 뭐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뭘 배우냐? 도대체 매체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까 어떤 효과를 바라서 이 부분에서 이런 매체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소단원 2에서는 우리가 직접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소단원 1에서는 읽기, 독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매체가 활용된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매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이런 매체를 쓰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소단원 2에서는 이제 실전으로 우리가 직접 발표문을 짜서 매체를 활용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발표가 지금 이 7월 안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도 2학기인 거 알아요? 네. 네, 8월 15일부터 9월 초까지는 1학기입니다. 1학기. 2학기가 돼서도 1학기 수업을 계속 받아요. 이 교과서로. 그때 그 부분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평가로 넣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봅시다. 160페이지 학습 목표가 뭐예요? 매체에 학습 목표가? 학습 목표가 뭐냐고. 매체에 들어가면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역경은 내죠. 자,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많은 이론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 뭐 배웠었지, 1학년 때? 독서 부분, 읽기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어? 예측하면 드릴게요. 예측하며 읽기 배웠죠. 읽기 전에는 뭐 책 제목을 보거나 혹은 차례를 보거나 이러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작가를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읽기 중에도, 읽는 과정에서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예측하면서 읽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그랬어? 예측하면서 읽으면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가 더 쉬워진다 그랬죠.
예측하며 읽기 배웠고 또 뭐 배웠어요? 예측하며 읽기 배웠고 또 긴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 배웠죠. 요약하며 읽기. 읽기를 할 때는 항상 예측하며 읽어야 되고 또 예측하며 읽었으면 항상 또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쌓아가는 거고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읽을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매체 효과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61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기부천사 흑형 하나 이 인종차별 도현이는 지금 국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성이 훨씬 더 인성이 장교육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되겠니? 요새 같은 시국에. 냈지나. 자, 보면은 신문 제목에 하나 사면 하나 기부 착한 소비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옆에 뭔가 뭐 굿바이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세상을 아름답게 당신은 착한 소비자입니까? 착한 소비, 착한 소비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글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 착한 소비 착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한 소비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어? 이걸 보면 봐봐 지금 이 나무 무슨 나무야? 그 커피나무 그쵸, 커피나무예요. 커피. 착한 소비 하면서 커피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뭘 떠올리면 돼? 커피 커피.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 작년에 말했었는데? 케냐 아니 콩고 아이씨. 그러니까 커피가 착한 소비와 어떤 관련이 있어? 원두커피 뭘로? 착한 소비. 커피.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설명했었죠. 그쵸? 나왔잖아. 공정무역. 공정무역이 뭐였어? 바로. 응? 중간 판매상들을 빼고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 유통마진을 빼서 서로 구매자도 판매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래 방법.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커피를 재배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그런 소비.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기부의 행복 사진 나와 있죠.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다, 그치? 아무튼 기부의 행복. 뭔가 기부를 하면서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착한 소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162페이지 보면은 소당은 제목이 제재의 제목이 뭐야? 착한 소비. 네. 지갑 속에 투표용지. 자, 제목을 보고 또 예측을 해보면은 일단 착한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사진을 봐서도 예측을 해봤는데 뭔가 돈을 씀으로써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들도 타인들도 행복해지는 이런 소비를 의미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봤었죠. 공정무역이나 뭐 기부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이게 내 지갑 속에 투표용지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응? 투표용지 어디다 써요? 선거 선거 왜 해요? 뽑으려고 뽑아서 뭐 해요? 어? 선거 사람 뽑아서 뭐 해요? 대표장 어? 그냥 뽑아가지고 뭐 해요? 정치를 합니다 걔네들이 정치에서 뭐 해요? 나갑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쵸. 더 나은, 맞아요. 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뽑는 이유는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라서 그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용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갑 속에 투표용지라는 것은 내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투표용지요. 아, 왜 투표용지가 들어있어? 여러분 지갑 속에 뭐 들어있어요? 돈이요. 그죠, 돈이죠, 돈. 돈이 결국 어떻게 만든가? 기부. 세상을 바꾼다. 바꾼다. 여러분의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 투표용지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안의 내용은 자기 돈을 자기의 이익만 바라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공공의 이익 혹은 이타적인 마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대영아 뭐 있냐 어저께 아무도 없어요. 우빈이. 이거 그냥 내버려. 자, 그래서 봅시다. 글은 지금 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인데 논설문은 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설문은 글의 구조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처음, 중간, 끝. 그쵸,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각 우리가 이런 비문학 지문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었지? 문단. 그래요. 전부 다 문단. 문단을 나누라 그랬죠. 문단을 나눈 다음에 각각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요한데요. 그 문단들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글의 구조, 처음, 가운데, 끝을 분류한 다음에 처음을 또다시 묶어서 줄이고 가운데를 또다시 묶어서 줄이고 끝을 또다시 묶어서 줄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네. 이제 일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봅시다. 사탕, 초콜릿, 과자가 옹기종기 늘어서 있다. 메모지에 쓴 손편지도 보인다. 힘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같은 응원의 글도 있고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도 있다. 하면서 아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 사진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들으면은 이게 상상이 안 가. 그쵸? 네. 뭔가 사탕이 어떻게 놓여 있는 거야? 뭐 종이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뭐야 도대체? 이럴 텐데 밑에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자료의 사진의 효과는 일단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뭐냐 이게 달콤 창고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매체는 처음 부분에서는 일단 이렇게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체들을 많이 활용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여름에 연수를 듣는데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와서 연수를 했었어요. 지금 어디 대학교 강의도 나가면서 고등학교 언제부터 끊긴 거야? 그래서 나이스. 그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연수를 해주는데 그 사람은 진짜 적재적소의 매체를 굉장히 잘 활용하더라고. 이상한 포인트를 막 사용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안 쉬고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적재적소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매체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는 이렇게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콤 창고라는 게 있대요. 이게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놔두고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굉장히 좋겠죠. 네. 만약 우리 여기 학교에 사물함을 딱 놔두고 여기에다가 달콤 창고를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희는 안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선생님한테 받아서 혼나서 빡치시죠? 이거 먹고 기분 푸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놔두는 거야. 그러면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놔두는 거야. 다음 날엔 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일단 우빈이가 아침에 와가지고 사물함에 가방을 싹 다 털어놓겠죠? 그리고 자판기 옆에서 팔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준범이는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리마 다 털어와라 이거 시키겠죠?
오림이 부들부들 떨고 싶어서. 오림이가 그렇게 고기를 잘 굽는다면? 오림이를 될 것 같아. 왜 조회되는 쓸데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달콤 창고는, 근데 여기에 달콤 창고는 이렇게 익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점점 늘어가고 이게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한 곳뿐만 아니라 점점 퍼져가지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이제 몇백 곳으로 이 달콤 창고가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달콤 창고가 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운동장 수 있어서 빼먹기에 대해서. 왜 털어가기 민망해서 CCTV가 찍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돌아와.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뭐지? 요새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있잖아. 네. 그거 보면 거기 맨날 이렇게 붙어 있던데? 막 누가 이렇게 몰래 그냥 아이스크림 막 빼먹다가 CCTV 찍혀가지고 자수하세요. 이거 신고합니다. 막 이런 거 붙어 있던데.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 문을 싹 다 열어놓고 도망갔대요. 도대체 왜 그러지? 다 녹아버려. 시원하겠다. 스테일 신규 컨텐츠. 아이스크림 다 빼고. 좀 인성이 좀 많이 삐뚤어졌어요. 다 였다. 중학교 때부터 윤리 수업을 열심히 해, 도덕 수업을 열심히 안 받아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뜻밖에도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보관함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2015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났죠. 5년 전의 일입니다.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좀 옛날 일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핫한 그런 이슈였어요. 근데 점점 확산이 되면서 한 1년 정도 갔는데 1년 뒤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살렸어. 우리 그게 좀 짧지 않아? 그래서 다들 그냥 더 이상 놔두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와 뭔가 재밌다 신난다 내가 놔두면 누가 이걸로 행복해하나 보다. 근데 몇 번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금방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수백 곳이었던 것이 이제 남는 게 거의 없고, 대신 이 아이디어가 좋았는가, 뭐 어디 그 공무원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돈을 줄 테니까 달콤 창고를 만들어 놔라.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막 이런 제도가 나오기도 했고, 또 달콤 창고라는 이런 그 이름을 이제 마케팅에 이용해서 네, 콩창고. 아니 달콤 창고라는 과자 가게가 생겼어요. 그 외국 과자들 놔두고 파는 과자 가게 이름이 달콤 창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렇게 달콤 창고라는 게 있었다. 이 소소한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고 달콤한 간식을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달콤 창고라는 이름에 붙었다. 한 달에 5만 원의 물품 보관함 대여료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한 달 동안 이것을 사용하려면 5만 원인데 그것을 대신 내주는 거야. 5만 원. 이런 사람들이 수백 곳이었으니까 수백 명이 있다는 거죠. 돈 많나? 블랙. 그리고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간식을 넣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달콤 창고는 전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불과 몇 달 만에 몇백 곳, 100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달콤 창고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달콤 창고가 확산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나누는 것에 동참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남을 도울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지도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강남역 주변에 강남역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일단 강남 하면은 돈 많은 곳이죠. 네. 돈 많은 곳이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모여 사는 만큼 회사도 많아요. 회사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강남에 학원가가 많아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는 그런 학생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스트레스 엄청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지하철역이 처음에 이런 스트레스를 좀 풀으라고 달콤창고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뒤로 이제 지하철역들을 주변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늘어나더니 전국에서 100여 곳으로 이렇게 번졌다. 지도를 보면 광주에도 하나가 있었죠. 광주 아니야? 그 광주 아니야? 이쪽인데. 전라남도. 지도에서 대충 표기한 거 아닐까? 지하철역 주변으로 늘어났다니까. 전남에서 지하철역인데 광주밖에 없잖아. 그러네. 광주 아닐까? 역시 우리 광주도 했을 거야. 우리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당연히요. 주먹밥도 나눠 먹던 도시인데. 달콤창고에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살갑게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외에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달콤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익명을 위해서 자기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익명에게 맨날 부모님 안부만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뭔들 맨날 베인 어머니 어디 가셨니? 그래서 지금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삶은 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힘들죠? 공부하느라고. 우리 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빡세고 힘들어 보여요. 우리 때는 학원 같은 거 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 너는 거의 다 다니잖아, 그치? 그러면서 계속 경쟁하고 이렇게 힘들고. 우리 때는 집에 가서 맨날 만화 보고 놀았는데 너네는 맨날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회사 가가지고 바둑 두면서 월급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들게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점점 세상은 갈수록 경쟁 시대고 갈수록 힘들어져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힘들어질수록 뭔가 더 자기 거를 나누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야. 이 코로나 시국에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남을 돕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대구에서 코로나 엄청 확산했을 때 뭐 그 상가들 다 망해갈 때 갑자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 다 SNS로 막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도와주고 해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이겨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뭔가 힘들어서 나도 살기 힘든데 남을 도우려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마스크 막 기부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힘들수록 남을 돕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경제적 고통이 커질수록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려는 움직임이 커진다. 모두가 그냥 다 잘 살 때보다 이렇게 힘들 때, 뭔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IMF 때도 그렇게 없는 와중에서도 금 모으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 금이 다 쓸데없이 쓰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뒤에 뭐 재난재해 뭐 이럴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기의 돈을 훨씬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왔는데, 자료 1은 일단 흥미를 끌었어요. 그러면서 자료 2, 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결국 달콤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밑에 그래프나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줄글로 설명해 놓으면 뭔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지금 자료 3에 보면은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나오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가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잠깐 좋았죠, 잠깐. 2007년 이때 잠깐 좋았다가,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힘들다. 잠깐 편해지네. 힘들다. 우리의 삶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점점 많이 벌고 있는데도 삶은 점점 힘들어져.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이 지표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은 여러분이 또 이걸 수치를 일일이 줄글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는 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매체들의 효과를 각각 다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매체의 효과예요. 매체의 효과. 그래서 사진의 효과, 지도의 효과, 도표의 효과, 각각 이 효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그것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을걸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대야. 실업급여라고 잠깐 쉴 때 보험 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 보험금을 이제 또 모아가지고 그걸로 나눠줬는데 갑자기 그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타가서 그 돈이 다 사라졌대요. 그게 없어지면은 사람들에게 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그걸 충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쉬면서 받는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이렇게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이 될까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2015년에 이 코로나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똑같은 그 단백질 왕관 모양의 그게 스파이크가 있는 돌기가 있는 이 코로나가 그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유명한 그 제약업체들이 몇 곳에서 이것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도전을 했는데 5년 동안